상암북도 저는 벽동에서 태어났고요. 아주 이제 부모님 말씀들은 아주 거기가 오지라고 그래요. 출생 후에는 이제 저희가 6.25를 겪었잖아요. 6.25 때는 못 내려오고 1.4부터 때 내려왔다고 그래요. 서울로 올라온 게 아마 한 6, 7살 때 올라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. 중학교 들어가면서 그때 당시에는 선생님 보시기에는 제가 조금 키가 컸는지 하여튼 다른 애 또래보다는, 그래서 나보고 이제 그 신광여중제 가면서 운동을 해보지 않겠냐고 그렇게 권유를 한 것 같아요, 부모들한테.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서 연시정부를 하게 됐죠, 선생님 권유로. 중3 말부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그 제가 운동 그 하게 된 게 굉장히 그때 실력이 좀 많이 늘더라고요. 60년도 12월 달에 이제 그 태국에서 아시안 게임이 있었어요. 근데 그때 테니스 선수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저는 그때 당시 잘 모르는데 이제 그 협회 관계자나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연시정부 선 출신 중에서 테니스 선수를 좀 하나 좀 뽑아야 되겠다.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가 저기 테니스를 하게 됐는데, 처음 테니스로 이제 바꿔가지고 처음 출전한 데 나갔는데 굉장히 떨렸죠. 떨리고 뭐 테니스 볼을 치면 다 나갔어요. 치면 저는 항상 시합장 들어가면 뭐 자신만만하다 이런 게 없어요. 항상 떨리고 뭐 후배들하고 항상 해야 되니까, 또 저는 도전을 받는 입장이잖아요. 항상 밑에서 후배들이 밀고 올라오니까. 근데 항상 뭐 시합 때는 신중하게 하고, 저는 항상 뭐 이렇게 그냥 뭐라 그럴까요, 그냥 아유 뭐 이 정도 시합이야 이렇게 생각은 안 했어요. 항상 진지하게 하고 떨리게 하고, 저는 항상 시합 때마다 떨려요. 저는 스트로크 하나로 진짜 지금도 스트로크가 세거나 뭐 서비스가 세면은 포인트를 따잖아요. 근데 그때 당시는 뭐 저희 테니스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저 스트로크를 치면 그 스트로크 밀리고, 옛날에는 백핸드를 다 못 쳤어요, 선수들이. 그러니까 백핸드로만 주면 다 선수들이 뭐 그걸 카바를 못하고 다 이제 실점하고 그랬죠. 그래서 진짜 스트로크로 저는 시합을 많이 이겼죠. 결혼하자고 그랬을 때 결혼할 조건이, 저는 결혼해서도 운동을 하고 싶다. 그러니까 운동하는 만큼은 이해를 하고 해야 된다. 그래야 결혼하겠다 그랬거든. 그때가 제가 29인가 됐었어요. 그때가 29. 그러니까는 뭐 본인도 그럼 운동을 해라. 77년도에 우리 4월달에 났거든요. 근데 그때 이제 78년도 이제 아시안 게임이 있었잖아요. 근데 선발전이 있었어요. 그때 선발전이 있었는데 저는 우리 아들을 낳고, 사실은 뭐 애 낳으면 석 달은 쉬어야 된다 그러잖아요. 이제 석 달 쉬어야 이제 모든 뼈들이 다 제자리를 찾아가는데, 저는 한 달 쉬고 운동을 했어요. 한 달 쉬고. 그러니까 몸도 이제 다 영양분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 이제 운동해가지고 이제 반이 이제 운동을 했는데 힘이 다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. 뼈마디나 이런 게 다 이제 제자리를 찾지 못했는데, 운동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무리가 온 거예요. 호주 가서 제가 백핸드를 배워갖고 온 거예요. 그러니까 코치가 배워준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이제 그 터득을 한 거예요. 왜냐하면 유럽 선수들이나 호주에서 시합을 뛰다 보니까 그 선수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. 무슨 유명한 선수들, 뭐 크리스 에버트나 무슨 뭐 이런 선수들, 뭐 굴라공이나 뭐 마레트 코트, 빌리진킹 이런 선수들을 많이 보게 되니까 그 선수들의 그 치는 폼을 보고 제가 백핸드를 제가 거기서 연구하고 배우게 된 것 같아요. 제가 굴라공이랑 시합을 붙었어요. 1회전인가 2회전에 하여튼 붙었어요. 그런데 이제 그 굴라공이랑 붙으니까 그 사하마스 선수, 일본에서 사하마스 선수도 와서 구경하고, 선수들이 다 와서 구경하더라고요. 왜냐면 제가 이제 그때는 한국의 랭킹 넘버 아니다 이러니까 와서 구경했는데, 뭐 굴라공이 뭐 치는 게 뭐 스피드가 뭐 팍팍 있거나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먹거나 이게 아니고,
그냥 볼이 넘어오면 제가 다 먹는 거예요. 그 볼이 안 넘어가더라고. 왜 그런지 그냥 치기만 하면 막 걸리고 치기만 하고 나가고, 그러니까 너무 그런 선수, 국제적인 선수들하고 하니까 볼이 안 보이는지 진짜 벽하고 치는 것 같더라고. 혼합복식에서 이제 우승하게 된 거는 그 김도환 회장님도 옛날에 연시점을 하셨거든요. 저 김도환 회장님이 게임을 잘하셨고, 제가 이제 후위 보면서 이제 그분은 이제 앞에서 전이 보고 이제 했죠. 근데 그때는 일본도 그게 뭐 서비스엔 대시를 한다든지 그렇진 않았거든요. 그러니까는 후위 하면서 그 일본 선수들하고 할 때 그런 복식은 뭐 자신이 있으니까,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저희가 이거 그때 뭐 이제 민정아님도 뭐 오셔서 구경하시고 그랬어요. 그때 전일본 선수 건데 그때 와서 단식 우승하고 복식 우승했죠, 제가. 그랬는데 단식 우승할 때는 그냥 뭐 시합하는데 그렇게 수월하더라고요. 단식 우승했을 때는 그냥 진짜 그 일본을 그렇게 진짜 한 10년 이상 뭐 왔다 갔다 하면서도 매 뭐 탈락하고 했는데, 우승하고 나고 복식은 일본이 우리보다 약하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. 항상 약하다고. 그 뭐 이관왕 했으니까 저도 그때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죠. 근데 하여튼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, 그때도.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했는데, 이제 서비스 포인트, 이제 저쪽 중국 선수가 서비스를 넣었는데, 그게 나는 폴인 줄 알고 폴하고 친 거예요. 근데 심판은 세브를 본 거예요. 그래갖고 그거를 폴로 인정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뒤집어서 이겼어요, 중국을. 그게 굉장히 컸어요. 그래가지고는 이기고 이제 일본하고 했는데, 일본은 굉장히 수월하게 이겼어요, 우리가 복식을. 근데 중국하고 한 게 그 결승이나 다름없었어요. 그래서 그날 결승 일본하고 끝나고 나서는 회장님도 그 우시고 우리도 다 울었어요. 얼마나 근데 하여튼 아유. 뭐 그렇게 뭐 얘기하든지 말든지 그냥 저는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했어요. 뭐 옆에서 그러잖아. 아, 집에서 애나 보고 살림이나 하지 뭐 나오냐고. 아니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데 뭐 도와준 거 있냐. 나는 그거 무시했어요. 딱 무시하고 그냥 제가 워낙 테니스를 좋아하고 또 테니스를 함으로써 또 생애가 전 그 테니스를 함으로써 좀 행복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. 뭐 그런 면도 있지만 뭐 한국에서도 처음으로 또 테니스도 또 그래도 1인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몸도 아마 좀 비슷한 거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렇고 이제 제가 옛날에는 좀 카트 치고 이제 파마를 하니까 좀 인상이 좀 비슷하다는데, 사실 비지진 킹이 더 잘 이쁘죠. 잘생기고. 저는 그게 못 미치지만 그래도 한국의 비지진 킹이라니까 뭐 별명 소리 들으니까 좋긴 좋죠, 내가. 그래서 5일날 수술을 했어요. 절제를 다 하고 이제 치료하고 했는데 괜찮았어요. 그때는 뭐 그렇게 뭐 심하지 않다고 그랬는데도 했는데, 그냥 잘 먹는 거는 괜찮으니까 뭐 수술해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. 머리도 안 빠지고. 그랬는데 다시 이제 98년도에 재발이 된 거예요.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. 그래갖고 모든 걸 다 이제 내려놨어요, 이제. 그래갖고 선생님한테 수술하고도 내렸다니까. 선생님 테니스는 칠 수 있어요, 이랬다니까. 그때는 완전히 머리 다 빠지고 얼굴이 하얘가지고 하는데, 김도환 회장님이 보시더니 아유 이제 다 죽게 생겼다고, 못 볼 거 이제 마지막 보고 온 것 같다고. 그래서 김도환 회장님이 사실은 대한테니스협회 이사로 저를 발탁해 주시고, 그 다음에 제가 또 암투병 할 때 사실은 이사로서는 많이 참석을 못했을 때 나한테 그걸 이제 이사 자리를 이제 딴 사람을 주려고 그러셨대요. 이제 너무 이제 오랫동안 암투병하고 이제 이러니까. 그랬더니 그래도 살아있을 때까지 그냥 이사는 놔두는 게 좋겠다. 그래가지고 놔두셨다 그러더라고.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. 그래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분들 또 뭐 이순호, 이덕희는 내가 아프다고 그래갖고 브라질에서 뭐 아가리쿠스 버섯이라고 해서 그게 뭐 암에 좋다 그러니까 그 브라질에서 또 주문해서 또 사다 주고, 또 이순호는 그냥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전화해서 항상 뭐 안부 먹고, 그리고 이제
후배들이 다 그렇게 하고 주회장도 그렇게 남자들도 또 그렇게 동참하고 너무 저는 후배들한테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. 그래갖고 그런 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. 항상. 사실은 뭐 선구자 역할을 그때 생각하고 이런 건 없어. 사실은 뭐 테니스를 제가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어떻게 연륜이 쌓고 자꾸 테니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자꾸 이제 최초로 뭐든지 다 최초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선구자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여성 스포츠회가 있는데 테니스 대회를 하게 됐어요. 테니스 대회를 하면서 이제 그때는 신인 뭐 이제 A조, B조, C조 이렇게 나죠. 처음 이제 저 C조를 그냥 C조 이렇게 하면 무의미하니까 C조는 우리가 개나리, 그러니까 봄에 처음 피잖아요. 그러니까는 개나리로 하고 국화는 조금 어느 정도 익었잖아. 국화 전 이제쯤. 그러니까는 저기 이제 A조를 국화부로 해서 우리가 그렇게 꽃말을 넣자. 그래가지고 꽃말을 넣게 된 거예요, 이게. 그때 세대에서는 뭐 그 코트장에 오셔서 구경하시는 분들 많고 또 저도 많이 기억해 주시고 몰라도 지금은 많이 나이 들어서 이름만 들으면 아 그때 그 장충 코트에서 뛰셨던 분이냐 그러면 이제 뭐 저는 기억해 주면 저한테 고맙죠. 근데 그분들도 테니스를 뭐 좋아하시고 또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여태까지도 저를 기억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죠. 테니스 통해서 건강하게 좀 테니스를 더 사랑해 줬으면 감사하겠어요. 체육 박물관이 생기면 저희한테는 큰 도움이 되겠죠. 저를 모르는 또 후배들, 아주 어린 애들도 정말 옛날에는 이런 정말 테니스 선수가 있었구나. 테니스를 위해서 그래도 좀 나름대로 좀 헌신적으로 좀 하신 분이 계시구나 하는 걸 또 기억해주고 그런 박물관이 있으므로 또 후세들한테도 테니스의 발전이 조금 어떻게 됐다는 것을 조금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참 그 박물관이 있다는 것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. 생활의 일부죠. 왜냐하면 테니스를 안 하면 그날은 뭐 한 것 같지가 않아요. 근데 테니스를 하면 아 오늘 생활이 다 끝났다 이거인데 저에게는 정말 생활과 같아요.